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부검 감정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인데요.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부인이 목이 졸려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한 구타가 합성 부분에 가해지면 이게 맞아 죽었다고. 안녕하세요. 20년간 매주 죽음을 만나고 있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멘토링 코리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요. 오늘 조금은 무거운 주제지만 죽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저는 죽어야 만나는 남자, 법의학, 또 삶과 죽음,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런 걸로 조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근데 보통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여기 방배역만 나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개업한 병원이나 의원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원래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해야지 정상인데요. 저는 졸업하기 직전에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데 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지난 10년간 한 명도 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하게 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는 보통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7, 80% 정도 되고요. 보통 한 20%에서 30%가 조금 안 되게는 집이나 아니면 병원이 아닌 곳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나? 보통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무슨 병으로 돌아가시는지 알죠. 그때는 의사가 명확하게 사망 진단을 적으니까 병으로 사망하시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개인적인 일이 됩니다. 사망 처리가 그냥 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도 있고 수목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가족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아닌 다른 걸로 돌아가시게 된다. 예컨대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이 나쁘게 어떤 사고에 얽매여서 이끌려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사망할 경우에는 그때는 무조건 병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오게 됩니다. 경찰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네, 경찰이 오게 되면 의사와 함께 검시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검시를 통해서 이분이 좀 더 조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범죄 사실이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똑같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때 만약에 부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든지 아니면 혹시 억울한 죽음이나 범죄 연루가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럴 때 부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검을 담당하는 게 저와 같은 법의학자입니다. 저는 보통 어떻게 부검하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부검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분 사망 원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원 가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그때 저는 이렇게 심장을 가슴에서 확인을 하고 심장 여러분 혹시 오른손 주먹 쥐어보세요. 가슴에 대보세요. 정가운데. 이게 여러분 심장 크기예요. 오른손 주먹이. 아니 저는 주먹이 큰데요. 덩치가 크실 거예요. 저는 주먹이 작은데요. 약간 아담한 스타일이면 심장도 작습니다. 심장 원래 왼쪽 가슴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넣어 있다? 그러면 폐 안에 넣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심장을 스스로 먹여 살리는 동맥을 관상동맥 또는 심장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더니 어때요? 이 동맥이 노랗게 막혔죠. 이러면 이런 거를 급성심근경색증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심장의 근육이 노랗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을 체크하거나 어때요? 가슴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상처가 있어서 옷이랑 맞춰보고 옷 위를 찔렀네요 누가. 그 다음에 열어봤더니 어때요? 그래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막에 피가 가득 찬 소견을 보고 선생님이 심장을 꺼내서 봤더니 어때요? 우심실에 칼에 찔린 걸 확인하고 방어운이 없다.
이걸 이제 제가 경찰과 검찰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형량, 갑자기 질렀고 흉기를 준비했느냐, 살인죄냐 뭐 이런 걸로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부검이나 검안을 해서 뭘 알아내려고 하는 건가요? 물어보시면 첫 번째는 누구인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구인가를 너무 자연스럽게 다들 알고 계세요. 왜? 왜냐하면 여러분 고2 때쯤 지문을 찍지 않았나요? 주민등록증 받으려고. 국가는 지문만 있으면 어때요? 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사실은 검시를 통해서 누구인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CSI라는 미국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 오프닝 테마가 어떻게 시작하죠? Who are you? 후후 뭐 이렇게 이런 노래가 시작돼요. 이 Who are you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누구인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간단하니까. 그래서 지문이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 지문으로 못한다 그러면 유전자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치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 이것도 법의학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예요. 사망 원인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리소설 좋아하세요? 추리소설 보면 사망 원인이 뭔지 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뭐 이런 거 파헤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죽었는가예요. 예를 들면 누가 추락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추락 사인지는 애들도 알아요. 끔찍해서 보여주지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높은 빌딩에서 누가 떨어졌다. 그러면 뭐 시신이 많이 훼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누가 밀었는지 사고사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거를 밝히는 거가 저희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사망 원인을 여러분들 부검하면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검할 때 질병과 트라우마, 외상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었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여자아이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무용학원에서 갑자기. 그래서 부검을 했어요. 근데 부검을 하는 의사도 잘 모르겠는데요. 왜 죽었는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근데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무용학원을 다녔던 학생들, 여학생들이 드디어 성인이 된 거예요. 대학생이 된 다음에 그때 무용학원 원장이 우리를 괴롭혔고 학대를 했고 그 죽은 아이도 물고문을 하다 죽었다고. 놀랍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물고문이 말이 되냐? 그래서 형사님이 부검도 했는데 믿지 않다가 이렇게 계속 뭐가 들어오니까 정말 그 아이는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형사님이 지방인데 먼 지방에서 바리바리 이 모든 기록, 부검 기록과 그다음에 병원 기록을 들고 저한테 뭐 차를 몰고 6시간까지 걸려서 저한테 왔어요. 제가 봤더니 이 폐가 아래쪽에 폐가 하얗게 된 게 물이 차 있고 이 코와 입에서 물이 나왔고 익사가 맞았어요. 아니 지금 처음에 부검했던 분은 왜 몰랐을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은 적 있죠.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거나 편견을 가지고 뭘 바라보면 시험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게 당연한 건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한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 저는 이거를 무익사라고 봤고 화장실에서 익사해서 죽었다? 그냥 학원 화장실에서. 그래서 결국은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시면 공포의 무용학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 이 원장은 여자 원장이었는데 징역 8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부검을 했을 때 최초로 잘 몰랐지만 재차 제 감정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뭐 그 밖에 역사적으로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1987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거기서 여진구가 뭐 누구 역할로 나온 건지 혹시 아세요? 네, 박종철이라는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는데요. 그때 경찰은 뭐라 그랬어요? 탁 치니까 옥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책상을 탕 치니까 20대 여러분과 같은 20대 청년이 어머 깜짝이야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믿지를 않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 부검을 통해서 경부 압박 질식사, 즉 고문을 하면서 목을 졸리며 사망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전에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쓰라고 나이 어린 의사를 데려다가 빨리 병사해 주세요 이랬는데, 그 의사가 용감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모르겠습니다 체크를 한 거야. 그래서 부검까지 진행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때 이분께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과장이었었는데 그때 무서웠겠죠. 왜냐하면 엄혹한 세대였는데 그래도 용감하게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문제가 안 됐죠. 결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조차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민주화의 초석을 일군 사건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해하시는 거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 경호학과네요. 정하영 학생. 수많은 시신을 마주하실 텐데 가장 마음에 쓰이는 부검은 어떤 경우인가요? 가장 마음에 쓰이는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긴 합니다.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저도 지금 저희 아이는 여러분만 한데요. 정말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그 순간, 그리고 이 부모의 심정, 또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이 될지 모르고 또 많은 꿈이 있고 또 인생이라는 수많은 기회와 또 즐거움, 또 좌절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이런 걸 겪지 못하고 이렇게 내 부검대에 누워 있을 때 그래 너무 가슴이 메어지지만 사실 좀 냉정하려고 좀 하고요. 아이들의 사망은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찰분들, 또 이걸 다루게 되는 많은 관련 분들도 가장 마음이 아파하고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시신, 수많은 시신 중에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들고 혹시 궁금하신? 네. 보건복지학부 박나희이고요. 네. 국가수에서 부검을 하면서 트라우마나 뭐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트라우마라.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고요. 마음의 상처, 그다음에 감정적 동요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아마 다른 일도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형사가 범죄 현장에서 끔찍한 걸 봤다고 트라우마를 입고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우리가 그 수사관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 형사님을. 형사님은 공감, 인간적으로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냉철하게 뭔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딱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끔찍한 시신, 너무나 마음이 아픈 시신 이런 걸 보고 감정적 동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고요. 그러진 않지만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든 우리가 사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한쪽으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켜켜이 쌓여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달래주고, 대신 제가 일을 할 때는 명확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저는 제 직업이 성숙하게 저를 만드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에
좋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소하려고 그래요. 밀어넣어요. 네, 밀어넣고 차분히 다시 들여다봅니다.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